가볼게요. 2차 방정식입니다. 이제 여길 놓치면 쭉 안 돼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다 무너져요. 자, 왜 그런지 보여줄게. 우리가 요렇게 생긴 거를 2차 식이라고 해요. 근데요, 여기다가요, 는 0을 붙이잖아요. 그럼 2차 방정식이에요. 그리고요, 여기다가요, 는 y를 붙이잖아요. 그럼 2차 식이라고, 2차 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범이지만 뭐 y라고 써도 되고 뭐 상수 0이라고 더 볼게요. 이렇게 부등호를 쓰면 뭐라고 맞춰져? 그치, 2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보면 2차식부터 유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2차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2차식은 그냥 2차식일 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얘가 2차식이고 2차 방정식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 2차식의 성질들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는 0이라고 말하면 얘는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X축과의 어떤 관계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는 Y가 붙으면 X축과 Y축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부등식이라고 나오면요. 솔직히 말하면 부등식은 면적을 뜻해요. 면적. 왜?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밖에 있다, 등등등. 그리고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쪽과 0보다 작은 쪽. 어떤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바로 먼저 2차 방정식을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은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X축과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물어볼 거니까 우린 본격적으로 저 X축과에 만나는 점을 근이라고 할 거고 그 근과 바로 이 2차 방정식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2차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페이지에 일단 방정식이 뭐냐라고 하면 등식에 포함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참이 되지만 어떨 땐 거짓이 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우리는 바로 한 글자로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미친 듯이 이제 앞으로 구하는 게 바로 이 해와 근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근데 방정식이긴 방정식인데 최고차가 1차면 뭐냐? 그걸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단순해요. 둘 다 방정식이고요. X축과 만나는 근을 찾는 건데 일단 1차냐 2차냐 요 앞에 차수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뭡니까? 라는 거야. 그럼 우선요 1차부터 먼저 보시면 1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값 식은 뭐예요? y는 함수 쓰면 안 되고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나오는 걸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x 값을 찾기 위해서 b를 넘기고 a로 나눠주니까 x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찾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잖아요. 재미나게도 a가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도 양수면 뭐 이런 그림이 나올 텐데 바로 여기를 뜻하는 거고 만약에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뭐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치면 요 값을 찾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1차 방정식은 x값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근도 몇 개 나온다? 한 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항상 근 자체가 한 개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2차는 조금 문제가 생겨. 왜? 여러분들 2차 방정식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일단 최고차항이 2차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값은 뭐냐? 일단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값은
디폴트는 이렇게 생긴 게 일단 기본값이야. 그래서 x값이, 즉 근 자체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는 게 일단 가장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값이 2개인데 제가 2차 방정식 우리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꼭 2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도 나올 수 있다? 공중에 붕 떠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한 점에서 접하게끔 나올 때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얘는 근 자체가 어떻고? 없고, 얘는 근 자체가 무슨 근이다? 중근. 사실은 2개지만 서로 같은 실근이라고 해서 얘는 중복된 근이다. 그래서 중근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제가 일단 차수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뭐냐? 일단 실근의 총 개수다라는 거야. 1차니까 1개, 2차니까 2개예요. 근데 왜 그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다음 단원이 뭐죠? 여러 가지 방정식이에요. 여러 가지 방정식은 이제 몇 차부터가 여러 가지라고 하죠? 3차 이상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3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값은 실근이 몇 개죠? 앞에 차수가 3차니까 3개예요. 가장 기본값은.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3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장 기본값이. 그래서 근이 3개가 나오는 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적분도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꼭 3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의 중근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1개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봐. 3차라고 했으니까 총 근의 개수, 총 근의 개수는 3개예요. 여기서도 2차라고 했으니까 총 근의 개수는 2개예요. 근데 선생님, 왜 얘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얘는요, 총 근의 개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총 근이라는 건 뭐냐? 실근과 허근을 합친 개수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얘는요, 실근 2개에 허근 0개가 포함돼서 2개라고 말했던 거고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얘는 2개는 나와야 돼요, 무조건. 하지만 실근은 없고요. 허근이 2개 나오는 거예요. 얘는요, 중근이죠. 그럼 얘는 엄밀히 따지면 얘는 중복된 근이지만 실근은 2개가 맞아요. 얘는. 자, 그럼 3차는요? 일단 총 근의 개수가 3개고요. 얘는 실근 3개에 허근 0개예요. 얘는요, 실근 하나에 허근 2개가 되는 거죠. 얘는요, 실근 하나에 중근 하나가 되는 거고, 얘는요, 우리가 얘는 뭐라고 말하냐? 바로 근 3개가 겹친다 그래서 얘를 삼중근이라고 불러요. 근 3개가 다 똑같다 그래서. 그래서 얘도 실근은 어쨌든 3개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앞에 차수, 최고차항만 봐도 아, 선생님, 얘는 일단 가장 기본값으로 근을 몇 개 가는지를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 그 안에 단지 실근과 허근이 몇 개로 나눠지냐. 우리는 지금까지 얘를 뭐라고 말했어? 그냥 실근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틀려. 이건 실근이 없는 게 아니라 실근도 없지만 허근이 2개 있는 거고요. 얘는 중근으로 실근이 2개 있는 거고 얘는 실근 2개에 허근 0개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정확한 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1차 방정식 풀이는 어떻게 하냐? 1차 방정식은 얘들아 근이 1개죠. 그럼 얘 무조건 실근이 1개밖에 안 나오니까 얘 자체를 항상 근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 A가 0일 때, A가 0이 아닐 때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애들이 멘붕이 온다 이거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함수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 깨지는 거. 자, 일단은 ax 플러스 b가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렇게 공부해 본 적 없을 거예요. 선생님, a가 0이면 어떡하죠? 두 번째, a가 0이 아니면 어떡하죠? 라는 거예요. a가 0이 아니면 땡큐예요. 그러면 근 찾아라. 그러면 x는 방금 구한 대로 b 넘기고 a로 나눠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말해주면 돼. 근데 선생님,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은 b, 애들이 b를 0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a가 0이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 곱하기 x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나눠져. 굳이 얘 앞에 0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 나눠지거든.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루마 0 곱하기 x 더하기 0이야. 그럼 0 곱하기 x는 0이거든? 그럼 x에 뭘 넣든지 간에 항상 뭐가 나와? 0이지. 그럼 뭘 넣어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럼 해가 뭐가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해가 모든 실수야. 근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잖아요? 0 곱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x에 뭘 넣든지 간에 1은 0, 2는 0, 3은 0. 말 돼? 안 돼? 안 되지. 이러면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애들이 착착착 방정식을 공부할 줄을 몰라서 맨날 그냥 2차만 드립대 하니까 갑자기 1차 방정식 물어보면 멘붕 오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1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이 일단 0이냐 0이 아니냐로 먼저 시작해. 그래서 0이 아니면 땡큐 우리가 원래 구하듯이 구하면 되지만 0일 때는 한번 고민해보자. 왜? 이 뒤에 나오는 b값도 0일 때랑 0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0이면 땡큐 모든 실수. 0이 아니면 해가 없다라는 거. 이건 1차 방정식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함수로 한번 가볼게. 여러분들이 함수 중에서도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값, 가우스 이런 것들. 우리 절대값 방정식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함수 단원이 아니니까 절대값 방정식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도대체 절대값 방정식이 뭐냐라고 하면 절대값을 가진 채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뭐 AX라고 할게. 절대값 AX는 B. 근데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고3 때까지 또 기억하라는 문장 하나 알려줄게. 바로 뭐냐면 절대값 개수 더하기 1이 범위의 개수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절대값 몇 개 있죠? 한 개 있죠? 그럼 얘는 범위가 2개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절대값이 2개 나왔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절대값 몇 개 있죠, 로마? 그럼 얘는 범위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 나와야 돼요. 얘는 절대값이 하나니까 2개. 절대값이 3개 나왔어요. 그럼 범위 4개 나와야 돼요. 항상입니다. 근데 그럼 절대값 범위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요 안에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눠지면 돼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범위가 어떻게 나눠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AX는 B라는 거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무조건 답이 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X값을 찾았어, 이렇게. 여기서 X값을 찾았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찾은 X값과 여기서 찾은 X값이 여기에 없다면 답이 아니고 있으면 답이 돼야 돼. 만약에 여기가 5 나왔어. 근데 5는 0보다 작다? 말 안 되거든. 그럼 얘는 답으로 인정이 안 돼.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나온 답을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X에다 넣어서 말되는지를 꼭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선생님 그럼 이제 절대값 2개짜리는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퐁당퐁당으로 나누시면 돼요. 여기가 0 되는 값이 0이고 여기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그럼 퐁당퐁당입니다. 어떻게? 퐁당퐁당퐁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0이어서 범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범위가 뭐냐?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면 2번 범위는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지만 0보다는 작다면 3번 범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럼 조심해야 될 거 있어. 얘도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그대로 나오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냐 막 따져가지고 마지막에 x값을 찾았단 말이야. 몇 이렇게. 이것도 따져서 x는 몇이라고 따졌고 얘도 따져갖고 x는 몇이라고 나왔어. 그럼 얘를 무조건 답이라고 하면 안 돼. 이 네모가 요 범위에 있는지 이 별표가 요 범위에 있는지 이 세모가 이 범위에 있는지를 따져주셔야 돼. 없네? 버려. 있네? 답이야. 그리고 애들이 실수하는 거 뭔지 알아? 선생님 그럼 저 질문이 있는데 얘네가 다 된다고 하면 얘네들의 교집합 찾는 거예요? 합집합 찾는 거예요? 제일 많이 물어봐. 그래서 내가 하도 많이 물어봐서 어떻게 했냐? 가로는 교집합, 세로는 합집합이라고 가르쳐.
다시 한 번 더. 얘 찾으면 얘와의 겹치는 부분, 교집합 찾고, 얘 나오면 얘와의 교집합, 얘 나오면 얘와의 교집합을 찾고, 마지막에 나온 네모, 세모, 별표는 뭐다? 합집합이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다 된다고 하면 그냥 x는 네모, 세모, 별표를 다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하필 별표가 이 사이에 없는 게 구해졌어. 버리면 되는 거야. 엉뚱하게 어떻게 구하는 애들 많냐면 여기 다 잘 찾아놓고 얘네들의 교집합 찾는 애들 되게 많아. 그게 언제 많이 나오냐면 2차 함수에서 많이 나와. 2차 함수는 여기가 범위로 나오거든. 잘못하다가. 아셨죠? 이렇게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옆에 2차 방정,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상 1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1차 방정식 안에 절대값 함수가 들어가요? 네. 요 안에가 1차식이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절대값 안에가 2차가 나올 일은 있나요? 있습니다. 요런 문제들도 당연히 있어요. 요런 문제들도 있겠죠. 뭐. 이걸 4가 되게 하는 x값을 찾으시오. 그러면 얘는 솔직히 말하면 범위를 나눠서 구하기보다는 얘도 범위를 구하면 완전 천재예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 범위 자체가 이쁘게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범위를 찾으려고 하면 또 근해 공식을 써야 될 때도 있어서 여기 절대값 안에가 2차고 여기가 4가 나오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많이 풀어요. 그래서 우린 수학에서 사실 절대값이 붙으면 항상 무슨 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양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림을 그려요, 먼저. 그 다음 이 그림에 절대값을 붙여서 거꾸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이 파란색 식을 만들어요, 그림을. 그 다음에 4라는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찾는 게 2차식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을 때의 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가 2차 이상일 때는 이렇게 부등호의 범위를 나눠서 풀기보다는 그래프로 푸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1차 방정식에서만 가르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2차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값 공식은 요겠죠. 요는 0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도 아까 말했지만 그래프 모양은 몇 가지 존재한다? 3가지 존재한다. 가장 기본값 뭐? 2점에서 만날 때.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날 때. 세 번째 안 만날 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는 기본적으로 실근이 2개 나오는 거고,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고,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오는 거고, 얘는 실근은 없지만 허근을 2개 갖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이 그래프를 그려서 풀기는 조금 힘들고, 우선 얘가 실근을 몇 개 가지는지를 누구 갖다 찾을 수 있다? 판별식 갖다 찾을 수 있다. 근데 얘들아, 이 판별식은 참 마포관에서 했던 말 해줄게. 선생님이 10년 동안 하고 있는 말인데, 이 판별식은 참 불쌍한 공식이에요. 왜 판별식이 불쌍한 공식인지 아세요? 솔직히 판별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나중에 가서는 이거 부등식, 그리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꼭 필요하잖아. 판별식 없었으면 수학에 내 생각에는 절반이 안 풀렸을 수도 있어. 지금까지 난제로 남아있을 건데 이 판별식이라는 게 나옴으로써 정말 수학은 많이 발전했거든. 근데 이 판별식은 참 불쌍한 공식이야. 왜 불쌍한 공식이냐면 너무 중요한데 근해 개수만 알려주고 끝나. 그러니까 얘는 목적이 뭐냐면 판별식은 근해 개수만 알려줘. 만 알려주고 없어. 더 이상 알려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지. 루마, 실근 몇 개 가져? 근데 얘네 둘이 양수야, 음수야? 곧 봐. 판별식이 너무 중요한데 근의 부호는 알려주지 않아. 또 한번 물어볼게. 실근 몇 개 가져? 중근으로 하나 갔지. 근데 얘가 1보다 커, 작아? 근이? 모르지. 얘가 1이 여기 있을지 1이 여기 있을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얘는 얘가 근이 얘보다 작을지 클지도 몰라. 그러니까 판별식은 너무 중요한데 근의 개수만 알려주고 끝나. 실근이 몇 개냐? 얘는 실근이 2개다. 얘는 실근이 하나다. 하지만 얘는 중근이다. 그리고 얘는 실근은 없다. 하지만 플러스 허근이 2개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끝나. 너무 불쌍한 공식 아니야, 판별식?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 판별식은 근의 개수만 알려주고 다른 데에 절대 적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나중에 가면 근의 분리 배울 거거든. 근을 분리시킬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근의 분리를 할 때도 그게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런 걸 물어볼 텐데 판별식은 딱 근의 개수만 알려주고 끝나니까 근의 부호에다가 판별식 이용해서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럼 한번 가볼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 2차 방정식 풀이 읽어볼게.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것 같이 최고차항의 차수가 2인 2차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중학교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실수의 범위에서만 생각해서 x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이거 말 안 돼. 중학교 때는 말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우린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래. 우린 x 뭐라고 말했지? 허근, 뿔마 i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뿔마 i로 존재한다라고 말해주면 된다 이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와 같이 복소수 범위에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존재하고 그걸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인수분해 사용하거나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사실 세 번째도 있지. 뭐지? 바로 근의 공식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자꾸 있잖아.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짓이 있는데 너네들이 꾸역꾸역 하는 습관들이 있거든.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안 되면 여러분들 머리에는 알고리즘이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그 다음 알고리즘이 뭔지 아세요? 뭐일 것 같아, 로마? 근의 공식 쓰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얘들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리즘을 싹 다 바꿔야 돼.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근데 얘가 인수분해 돼. 땡큐. 그냥 여러분들 인수분해 해서 근 찾으면 정답이야. 근데 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왜 근의 공식을 쓰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근의 공식은 근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쓰는 거야. 실근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쓰는 공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실근 가서 그걸 있을 거야 하고 근의 공식을 쓰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부터 먼저 해야 돼? 판별식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별식이 양수이거나 0이 나오면 그제서야 근의 공식을 쓰는 거고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나오면 그냥 허근 나온다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근데 왜 허근 나오는 애들한테도 왜 근의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인수분해 안 되네? 근의 공식 써봐야지. 뭐야? 허근 나오네? 판별식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인수분해 안 돼. 판별식 써봤어. 허근이야. 그럼 더 이상 멈추면 돼. 여기 끝. 엔드. 하지만 판별식 썼더니 0보다 크거나 같네. 오케이. 얘는 근의 공식 써서 찾아야겠다. 얘가 답이 조금 더럽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인수분해.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절대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으시오 하면 인수분해 되는 건 고민 없지만 안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 알고리즘은 오늘부로 다 판별식부터 먼저 가셔야 돼요. 얘 갔다가 근의 공식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밑에 그래서 5번에 근의 공식 이용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외우셨어요? 짝수 공식? 근의 공식? 내가 말하지만 외워서 너네 몇몇 친구들 가끔 내가 주간 테스트랑 문제 풀려오면 황당하게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근데 당당히 앞에는 짝수 공식 쓰고 뒤에는 홀수 공식 써온 애들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홀수만 쓸 거면 홀수만, 짝수 쓸 거면 짝수만 정확하게 공식 외워줬으면 좋겠어. 뒷장 넘어가 볼게. 가우스는 일단은 넘어갈게. 지금 당장은 이 방정식에서 가우스는 안 날 것 같아서. 자, 7번 한번 가볼게.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라고 하면 바로 판별식 갖다가 하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모르는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요것만 짚고 넘어갈게. 애들이 요거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해요. 잘 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얘와 얘 말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일단 요 앞에는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중근 제외하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예요? 0보다 크다요. 하지만 요 앞에는 어떻죠? 아무 말이 없죠. 그럼 얘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는 거니까 판별식 뭐다?
요것만 조심하자. 애들 실근을 갖는다는데 요 갖다 빼갖고 오는 친구들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8번도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얘들아 9번에 잠깐만 그냥 별표 좀 한 번만 쳐놔봐. 9번. 요게요. 교육과정 빠졌어요.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있잖아. 이 2차 방정식 구할 때 여러분들 이것도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사실은요. 얘 방정식의 해 찾을 때 있잖아요. 근해 공식도 쓰고 인수분해도 하고 판별식도 쓰잖아요. 이 해를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요 ABC가요. 다 실수라는 전제하에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끔 어떤 문제들은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찾아달래요. 헉, 선생님 앞에가 I예요. 어떡하죠? 라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앞에 개수가 실수와 허수가 다 속해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판별식, 근해 공식, 인수분해 다 못 써요. 전부 다 안 돼요.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볼까? 자, 첫 줄에 뭐라고 써있어? 허수는 대소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개수가 허수인 경우에는 판별식 부호로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밑에 예시 드러났지 얘들아. 밑에 보면 2x제곱 마이너스 3ix 마이너스 2는 0. 판별식 써봐봐. 밑에 쓴 거 봐봐. 7. 0보다 크니까 실근 같죠? 근데 사실상 근해 공식 쓰면 뭐 나와요? 허근 나와요. 그럼 지금 근해 공식 쓴 거랑 판별식 쓴 거랑 어때? 답이 달라요.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믿지 마셔야 돼요. 둘 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가 개수가 허수인 것들은 뭐 할 수 없다? 인수분해 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지금 교육과정을 빠졌으니까 혹시 나오면 그냥 제끼시면 돼요. 문제집에 혹시 들어가 있으면.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뭐 모르는 친구들 없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놈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를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여러분들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쓸 수 있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거꾸로 합과 곱을 알아도 거꾸로 뭘 세울 수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나오고 알파 베타가 b가 나왔으면 최고 차항계수가 1이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울 수 있다? x제곱 합은 부호 반대로 곱은 부호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방정식조도 합과 곱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만 합과 곱을 알려도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죠. 나중에 축을 배울 거긴 한데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요? 이 합과 곱의 부호에 따라서도 또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루마 둘이 곱한 게 만약에 예를 들면 b가 플러스 나왔대. 그럼 우리 두 개 곱해서 플러스 되려면 뭐 아니면 뭐지? 또는 그러면 뿔뿔이면 합도 뭐가 나오겠어? 플러스 나올 거고 만약에 마마면 합은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도 선생님 곱한 건 플러스인데 합은 플러스 나왔다는 건 뿔뿔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 그림을 그릴 때도 양수 쪽에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만약에 둘이 곱해서 양수인데 합이 음수 나왔대. 그럼 마마밖에 안 되니까 얘는 최소한 음수 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거 나중에 근해 분리 배울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 선생님이 10번하고 11번을 설명한 거다라는 거입니다. 뭐 12번은 10번, 11번은 그냥 활용하는 거고 13번은 사실은 벌써 복소수에서도 했었죠. 혈내근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럼 물어볼게. 난 루미가 대답하면 다 아는 거라고. 우리 어떠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b라고 할까? a 플러스 루트 b가 나오면 다른 한 근은 뭐죠? 왜죠? 그 이유는 내가 복소수에서 한번 설명해 줬었잖아. 왜지? 혈내근이 왜 나온 거야? 왜 하나가 a 플러스 bi면 다른 하나는 a 마이너스 bi냐 이거지. 그때 내가 설명했어. 왜지? 누구 때문에?
이 근을 찾는 공식이 뭐였어? 근의 공식이었잖아. 근의 공식 자체가 가운데가 뭐니까? 뿔마니까.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가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학원 체육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말 요 정도 개념 갖다가 단순 2차 방정식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선생님이 좀 풀려봤으면 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 너무 쉽고, 야, 요거 푸는 친구 있을까? 일단은 408번 한 번만 풀어보면 안 될까? 408번? 408번? 시작. 알파 직접 구하시면 안 돼요, 베타랑. 인수분해도 안 돼요, 어차피. 자, 같이 해볼게. 나 하나만 물어볼게. 예빈아. 이제 예빈이도 좀 시켜야지. 너무 루미만 시킨 거야. 얘들아, 이거, 예빈이한테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맛있는 거 하나 걸고. 이게 사실은 어느 단원을, 앞에서 배운 어느 단원을 이용해서 풀면은 풀릴까? 이걸 진짜 알파를 근의 공식 찾아서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럼 너네들 만약 이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 풀렸던 친구들은 사실 어느 단원에서 개념을 갖고 와서 푼 방법일까? 너네 앞에서 배운 단원이 뭐밖에 없어? 나머지 정리, 항등식, 다항식 연산, 복소수, 인수분해. 5개 중에 하나야. 뭘까요?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항등식? 지금 3개 단원 나왔어. 5개 중에 3개 단원이. 수아는 뭐 같아? 찍어. 한 명이라도 타면 되지. 확률을 올려. 아, 6명이니까 한 명은 뭐? 지우. 찍어. 나머지 정리? 예빈이. 어? 다항식 연산? 수아, 마지막. 아씨, 맞아. 3명이 맞췄네. 나머지 정리야.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나머지 정리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알파와 베타가 요 놈의 뭐였죠? 근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근이라는 건, 혹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에서 우리 근이라는 건 넣었을 때 뭐가 나오죠? 0 나와요. 나머지 나눠 떨어지니까. 그리고 나눠 떨어지면 우리는 걔를 인수로 갖는다고 하잖아. 그 말 뜻은 알파와 베타가 이놈의 근이라는 건 이 알파를 여기다 넣었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4는 0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우리가 얘가 0이니까 얘로 나눠보는 거야. 나눠보자고. 왜? 나눠보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5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1 나오고 나머지가 뭐 나오면 돼? 알파 플러스 1 나오면 되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어차피 몇이었으니까 0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복잡했던 식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냐? 알파 플러스 1분의 베타로 바뀌는 거야. 나머지 분의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뒤에 거 안 봐도 비디오지. 얘도 또한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4가 0이니까 얘를 얘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통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도. 그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만 쓰면 돼. 두 근의 합이 뭐 나왔어? 3. 두 근의 곱이 뭐 나왔어? 4.
그래서 알파, 베타 4, 두근의 합 3 더하기 1분의 암산해볼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9에서 8 빼면 되니까 1 더하기 3이다 하는. 그래서 8분의 4.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2차 방정식을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푼 거나 마찬가지. 왜? 근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사실은 넣었을 때 0되는 인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제부터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리고 얘도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차수가 너무 커. 그러니까 우린 차수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했다라고 또 생각해도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뒤에 한번 가볼게, 또. 근각에서의 관계? 요거 한번 해볼게. 416번 한번 해보면 안 될까? 416번. 두근의 차. 이 두근의 차도 실수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자, 끝내볼게. 여기서 선생님이 딱 짚어주고 싶은 거 있어. 여러분, 두근의 차죠. 자, 물어볼게. 서은아. 두근의 차는? 두근의 차는? 자, 딱 근이 명시가 되고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라고 하면 애들 잘해. 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두근의 차라는 건 큰 데서 작은 걸 빼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물어볼게. 두근의 차는? 오, 답을 말해버렸네. 맞아. 대부분 이거 두근의 차라고 하면 알파 빼기 베타요. 베타 빼기 알파요. 이렇게 말해버려. 안 되지. 누가 더 큰지 알아볼라? 몰라요. 근데 그러면 저걸 뺐을 때는 제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야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야 돼요?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모를 때는 두근의 차를 구해달라. 그러면 아무 데서나 아무 데 걸 빼라.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두근의 차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제 공식을 외워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왜 절대값 안 붙였겠어? 합을 구하든 곱을 구하든 부호에는 의미가 없었거든. 누가 더 큰지가 의미가 없다고. 근데 차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좀 근각계수의 관계처럼 외워줬으면 좋겠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차 이렇게.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지금 몇이래? 2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기계적으로 제곱하더라.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데서 4알파 베타 해준 거랑 같으니까 두근의 합 마이너스 4니까 제곱 16. 두근의 곱 마이너스 4에다가 2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지. 그게 지금 뭐다? 4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n값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만 또 여러분들한테 짚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얘를 제곱한 것과 얘를 제곱한 거에는 차이가 있냐라는 거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얘를 제곱하는 건 있잖아요. 이 전체의 절대값 있고 제곱하라는 건 여러분들 원래 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냥 절대값 없애도 돼요. 얘 제곱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요, 만약에 각각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절대값이 포함된 채로 나와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자칫 잘못하다간 알파 베타가 음수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여기 플러스로 나와요. 내가 알던 공식 곱셈 공식 그대로 썼는데 전개한 공식 썼는데 여기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 알파와 베타의 부호도 신경 써줘야 돼요. 음수야. 그럼 어차피 음수 곱하고 음수면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둘 다 부호가 다르면 음수고 양수면 오히려 뭐 나와요? 플러스 2알파 베타 나온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뭐 요거는 답 여러분들 맞춰보면 될 것 같고, 뒷장 넘어가서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 요거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423번 한번 해볼게요. 인수정리랑 가깝죠? 인수정리 개념이 기억나면 돼요. 자, 같이 해볼까? 우리 항등식에서 인수정리 기억나요? 인수정리 요거 기억나요? 요거? F, A는 F, B는 0이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었지? 0 되게 하는 fx가 A와 B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 0을 써줬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가끔 이게 0이 아니라 어떻게 나올 때도 있었어? K로 나올 때가 있었어. 그럼 우린 당황하지 않고 fx는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하면 A, B라고 쓰고 플러스 K를 만들었어. 그럼 요게 또 2차 방정식이 또 나오는 거야. 왜? 지금 F 알파 제곱 베타 제곱과 F 알파 베타가 2로 갔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일단 얘를 구하자 이거야. 그럼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와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주면 되니까 7 나온다 이거. 그럼 얘는 뭐가 나와? 얘는 마3이 나온다 이거. 그럼 다시 한번 써드리면 F7은 F 마3은 2 아니냐. 그럼 우리는 갑자기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뭐야? 완벽하게 새로운 인수정리 문제로 바뀌는 거야. 문제가 뭘 구해달래? 이걸 만들면서 최고차 항계수가 1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fx는 x 플러스 7, 7이었으니까 마이너스 7, x 플러스 3 더하기 2까지 써주면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인데 얘 있으니까 문제가 뭘 찾아달래? F3 값 9, 12, 19 답은 마이너스 22. 선생님은 좀 이런 걸 좋아해. 선생님은 좀 그 단원에서만 쓸 수 있는 개념보다는 자꾸 앞에 거 갖고 오고 뒤에 거 끌어 당기고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그래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너무 많은 단원들이 펼쳐지면 시험 문제 풀 때 나 이거 안 풀어봤던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안 풀어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은 안 풀어봤어도 다른 개념을 이용해서 풀 수 있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문제 풀 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잠깐 한 0.1초 정도 이거 인수정리 이렇게 한마디 그냥 혼자 생각해보고 그럼 너네 만약에 뭐 2차 방정식 문제를 풀든 하는 상관없어. 하지만 이걸 보고 인수정리를 떠올린 애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사고력인 거지. 사고력이 심화 과정을 푸는 게 아니라
다른 단원을 갖고 와서 풀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또 풀려봤으면 하는 거. 어차피 숙제로, 요거 하나 또 풀려보면 이제 바로 이해하겠다. 427번 시제.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얘도 인수정리지. 어때? 예빈아, 보여? 그치? 우리 요 두 개 갖다가 어떻게 세울 수 있어? fx는 3x-1이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x가 뭐랑 보다? 알파, 베타다. 그럼 우리는 이거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를 반대로 넘기면 fx-3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0되는, 즉 방정식 문제로 바뀌면 우린 얘를 만족하는 근 자체가 알파와 베타다라는 거지. 그럼 우린 얘를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x-알파, x-베타라고 세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최고치 한계수가 뭐래? 오케이, 앞에 3이라고 나온 거야. 얘가 3으로 시작하니까. 선생님,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 자체는 원래 문제에서 준 얘 아닙니까? 그렇지. 맞잖아. 알파와 베타를 근을 갖는 놈이 얘였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fx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루마 뭐라고 둘 수 있었던 거야? 그치. 얘라고 둬도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fx는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5더라 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f니까 12 더하기 10 빼기 5니까 답은 17. 잠깐만. 뭐 잘못됐다, 선생님. 플러스 2x. 뭐 잘못했지? 어라? 나 숫자 뭐 잘못 넣었니? 어디야? 뭐야, 뭐 조건 있어? 오마이갓. 상수항이 얘들아 0이라고 나왔네. 그걸 찾아야 돼. 자, 얘 상수항 0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상수항이 0인 2차식 fx가 요거를 만족한다라고 나왔어. 요거는 얘들아 별표 쳐놔라. 이거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상수항이 0이라고 알려줬어. 서원아, 어떻게 풀어야 돼? 상수항이 0이래. 빨리. 우린 상수항이 0이 안 나왔잖아. 상수항이 0이 나오려면 어떤 식을 우리가 근데 그 문제를 못 읽은 거야. 상수항이 0이다라는 조건을. 그럼 만족시킬 때 F1은 어떻게 찾아? 너가 과정을 한번 말해봐.
아, 그래요? 근데, 그래.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하나만. 하나만. 하나. 안 보이나? 잘 봐. 상수항이 0인 걸 까먹었어. 얘들아,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식을 세울 때도 얘는 여기까지 세우는 게 맞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 상수항이 0이 되도록 하는 fx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최고차 한계수도 지금 모른다고 가정하고 k라고 두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근데 알파와 베타를 근을 갖는 건 누구였어? 얘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최고차항이 뭐가 돼버려? 결정되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다 3으로 나눠서 최고차 한계수가 1임을 만들어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어떤 작업을 하냐? 선생님, 여기서 상수항이 없어지면 되겠네요. 그치? 자, 간다. 이제 fx 찾아볼게. k x제곱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거기다가 지금 3x 마이너스 1이 넘어온 거야. 근데 서은아, 이걸 결국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사라져야 돼. 그러면 k가 모여야지 얘랑 만나서 없어지지? 그렇지. 얘면 되겠네. 그럼 내가 찾고자 했던 fx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4분의 3x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그리고 상수항은 없어져. 끝.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f 몇 값 찾아달라? 2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답은 마이너스 4. 답은 너 왜 계속 틀려? 나 어디 계산 실수했니? 자, 나 어디 실수했어? 여기 3x. 그럼 나는 여기다가 플러스 6만 해주면 돼. 2. 답은 2번이 되겠지. 이거 별표 쳐놔야 돼. 선생님, 상수항이 0인 걸 못 봤어. 다시 한 번 더 할게. 선생님, 왜 상수항이 0이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여기 뭔 짓 해버렸지, 실수로? 최고차항이 3이라고 해버렸지. 그럼 3이라고 하면 상수항이 어떻게 돼버려? 0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얘를 3으로 나눠서 알파, 베타를 근을 갖는 놈도 얘란 말이야. 근데 얘를 갖고 와서 최고차 한계수를 미지수라고 두면 사실상 이 fx는 상수항이 0이 되게 하는 최고차항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조금 중요하긴 하네. 자, 마지막 한 문제 정도 풀고 끝내도록 할게. 10초 안에, 10초는 아니고 그냥 해볼게. 434번. 오늘 마지막 문제. 434번. 요거 괜찮은 문제인데. 나중에 주간 테스트에 낼게. 맞춰라. 너네는. 잠깐 여기서 브레이크 걸게요. 2차식 세워서 풀었으면 다 틀렸어요. 2차식 세워서 풀었으면 다 틀렸어요. 답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과정이 틀렸다고요. 그렇게 풀라는 문제 아닙니다. 자, 설명하고 끝낼게요. 서은이 그렇게 풀었어? 응.
근데 그거는 마지막, 최후의 보름. 도저히 한 시험 문제가, 시험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도저히 풀이가 안 보여. 그럼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질 있죠. fx는 최고차항은 몰라. k. 두 분의 합이네. x제곱 플러스 4x. 두 분의 곱이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이도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넣어요. 징그러. 그럼 안 되지. 그러면 이 문제만 푸는 방식밖에 안 돼. 근데 수학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럼 이거를 식을 안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인수 정리를 또 떠올리라니까. 얘들아, 우리 근이라는 건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값이야. 그럼 알파와 베타를 여기다 넣으면 0 나온다는 뜻이야. 아, 이거 누가 몰라요, 선생님. 이거 지나가던 초딩도 개념 수업 들으면 알겠네. 근데 이걸 굉장히 무시해, 애들이. 여기서 얘들아, 저것만 알려주고 얘가 끝나면 이건 진짜 너무 단순한 거고. 근데 얘들아, 얘가 0 되게 하는 이 x값을 찾아달래. 근데 우린 이런 생각해보면 안 돼? 결국엔 이 안의 값이 뭐가 나오면 0 나와? 알파. 그리고 베타 나오면 돼.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알파가 되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베타가 되도록 하는 x값을 넣어주자라는 거. 그러면 루마, 우린 여기서 어떻게 구하지? x값 찾으려고? 넘겨서 2로 나눠주겠지. 그럼 여기서 x값이 뭐 나와? 3 마이너스 알파를 2로 나눈 거 나오고, 여기서 x값은 뭐 나와? 3 마이너스 베타를 2로 나눈 값이 나오더라는 거. 그럼 선생님이 구한 이 x값이 뭐예요? 얘가요, 바로 이놈의 두근이에요. 그 두 개를 뭐 해달래요? 곱해달래요. 곱하면 4분의, 암산할까? 9,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베타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끝나네요. 9, 두근의 합, 마사, 플러스 12, 두근의 곱, 플러스 4분의, 뭐 나와? 13, 22, 답은 2분의 끝. 계산 실수 안 했다면 이게 답이겠죠. 마이너스 1이었어, 문제가? 아이, 뭐야, 어쩐지. 답이 어쩐지 너무 더럽다 했어. 답은 5겠네. 끝. 여러분, 절대 식 세우면 안 돼요. 식 세우면 안 돼. 우리 이거 있잖아, 이거 되게 애들이 많이 무시해. 이거 무시하면 안 되더라. 우리 근이라는 건 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인수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돼. 아셨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승쌤.